Recording in progress. 오. 으아, 보세요. 줄거리 있나? 채봉 감별곡 있네요, 초반에. 자, 김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했으나 결혼을 결정한 거야.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생이 된 거예요.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관리입니다. 송이를 데려와 가나에서 살게 된다. 그 기생으로 있었던 송이를 관청으로 끌고 와서 감사가 데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 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무슨 일을 시키는 거지? 마음속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지만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님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봄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이 송이에게 있어 걱정되는 바는 부모님의 소식과 장필성입니다. 이 감사가 보는데, 자, 성이 이신가 봐요. 이 감사가 보는 데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 주야로 탄식으로 지내더라. 강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이나, 어떤 소문? 송이가 기생이 됐는데 그 송이가 관아에서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히도 생각하지만, 이때 감사는 송이가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금지했으니 엄격히 금지했으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서 수심 근심하면서 지내다가 한 계책을 생각하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요. 장필성 아까 여기 필성이겠습니다. 야, 얘 줄거리도 참 웃긴다. 장필성이라고 좀 써주고 이감사라고도 좀 써주면 좋잖아. 굳이 안 써줘가지고.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관리.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문필, 실력이 있는, 글 짓는 실력이 있는. 이방은 관직명이죠. 필성이 한 길을 얻어, 한 방법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이거 순식간에 이방이 됐습니다. 감사에게 현신은 나서다, 앞에 나타나니. 왔어? 자, 감사가 일견 한편 보기에 대히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며 말하길 가히 여옥 기인이라. 가히 실로 옥과 같은 인물이로다. 뛰어난 인물인가 봐. 필성한 이방이라는 것은 승상접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이라. 자, 이것도 어휘풀이가 있으면 좋은데, 승상접하는 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사이에서 이방이 잘 연결하는 직책이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책임이 중요하니 일심봉공 한 마음으로 딴 마음 먹지 말고 민원 원하니 백성의 원한이 없도록 잘 거행해라. 필성이 국궁 수명하고 명을 받들고 이후로 공적인 일의 문서를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은 멀리 있어서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겠는가? 송의 소식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거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차시, 이때 이런 얘기예요. 장면 전환입니다. 이거 자르는 게 장면이 전환되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이때 송이는 별당에 있으면서 이 감사가 들어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쓰라고 내라고 하면 내고 야 기생인데 공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 남자가 해야 되는데 능력이 꽤 뛰어났나 봐. 그 능력 때문에 데리고 온 것 같아. 라고 하더니 하루는 그러던 어느 날 공사 문서 한 장을 보니 필성의 글씨인 게 분명한지라 속으로 생각하길 이상하다 필법 글씨체가 장서방님 필적 같은 이미 장서방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으로 여기는 거야. 혹시 공청회를 드나드나 재판정이나 이런 데를 하고 감사에게 묻는다. 요새 공사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니 이방이 교체됐습니까? 전 이방은 갈아치우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을 시켰다. 너 봐라. 글씨 잘 쓰지 않냐? 이 감사는 전혀 모르는 거야, 둘 사이를.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몰래 기꺼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평정항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는 말 대감이 알면 무슨 죄와 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하고 기회를 기다리지만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음, 슬프게 슬프게를 해석해도 되고 한자가 없어가지고 아득하게 지내기를 반년 와 시간이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그래서 못 본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둬놓고 있는 거야. 이때는 추 9월이라 가을 9월 자 음력 9월 보름 15일 보름달이 뜰 때 달빛은 명랑 밝아서 남쪽 창에 비쳤고 공중의 외기록인 옹옹한 긴 세류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소나무 숲 속에서는 두견새가 슬피 울어 불려기를 화답하니 불려기는 울음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외기러기의 소리 두견의 슬픈 소리가 무심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데 슬픈데 마음이 슬플 텐데 요 외기러기의 소리와 두견새의 소리가 복수공방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이때 배경 울음소리는 화자의 심리를 더 심화시키는 표현. 송이가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책상 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쪽 창 밝은 달 발허리에 달은 발허리에 가르고 발허리는 어떤 거냐면 커튼을 쳐놓은 여기에 달이 하랑끼 이렇게 비친 거죠. 쓸쓸한 낙엽 떨어지는 소리는 심정을 돋는지라 가슴을 더 슬프게 만들어 잊었던 심사 마음이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 생각과 마음이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소희가 남창을 열고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면 위연 탄식하는데 위연은 굳이 해석할 거 없어요. 슬프게 탄식하게 달아 너는 내 마음을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님을 만났는데 달은 지금 다시 보지만 임은 어찌 못 보는가. 과거와 현재 완전 달라졌어?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곳 듣던 여인은 만고 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때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여기 부분은 고사 인용. 백낙천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애정. 사는 둘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는 어찌 박명은 운수가 나빠. 명랑한 저 달 아래 부득설 진심중사하니 가련하지 아니한가 불쌍하지 않은가 사람이 없어 말 못하나. 자 이게 뭐야? 같은 말. 이거 원래 어휘풀이 있어야 되는데 부득설 진심중사는 사람 없어 말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해석 없는 채 진행해도 됩니다. 차라리 마음의 일을 마음속 사연을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글에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연상을 꺼내요. 연상은 벼루 꺼내요.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필 붓을 붓 종류예요. 듬뿍 풀어 백릉화주지 종이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섬 고운 손으로 붓대를 곧게 쥐고 장우탄 장우단탄 탄식하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하늘에 벽공은 하늘이죠. 밤하늘이죠. 여기서는 특히 달밤이니까 하늘에 달을 두세 번 우러러 보더니 서두에 제목에 추풍감별곡 다섯 글자 가을바람에 느끼는 노래 제목 쓰고 상사 사랑 그리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요 제목에 글을 하나 쫙 쓰는 거죠. 노래를. 글짓기 실력이 장난 아닌 여자입니다. 기생인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평양감사가 공무에 해당하는 문서 작업을 얘한테 시키죠.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 동안 사이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 꿈이 되어 자, 꿈을 꾸면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돼요. 뒤에 돼 있으니까.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며 장주의 나비같이도 고사 인용이에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날개를 떨치고 아니 어떻게 바람 따라 중천에 떠다니며 사방을 살피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겁니다. 오매불망하던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그냥 그리워하던 장필성이 적막한 공방에 빈방에 꿈속에 장필성이 혼자 몸이 돼서 과거에 전이름 과거에 답으로 쓴 시를 꺼내어 놓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워 있거든 꿈속에서 아마 이 답시는요 둘이 연애를 할 때 주고받았던 시일 겁니다. 내가 주고 답으로 받은 시. 송이가 쓴 시를 꿈속에서 나타난 장필성이 그 편지를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전전반측은 뒤척이면 돼 굳이 해석 못해도 됩니다.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붙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하면서 꿈꾸면서 우는 거예요. 장필성을 만나서. 근데 깨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늙어지면 갑자기
상하 물론 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자, 위, 아래, 윗사,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 낮든 위아래 없이 구별 없이 잠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 감사는 영광 나이가 어이구 80여세 80이 넘었어. 일도의 방백이 되어 우두머리 관리 최고의 관리가 되어 도를 다스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거는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게 지금 송이가 나이가 18세 18세 그래서 이 송이가 우는 이 소리는 여기 잠꼬대로 우는 소리입니다.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해서 18살에 무슨 사정이 있나? 가만히 나와보니 남쪽 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워 있는데 불을 돋워 놓고 책상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이상해서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보니 추풍감별곡이더라. 여기에 당연히 뭐가 쓰여 있겠어요? 자기의 어떤 사연이 장필성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로 적혀 있겠죠.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사는 나중에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하면 아 얘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보고 뭐가 하겠지. 내가 볼 땐 이거 송이의 작전 아닐까? 실제로 잠 안 들었는데 그냥 울어서 소리 나게 해가지고 보게 만드는? 그랬을 수도 있죠. 28번부터 네 문제 풀고 끝내죠. 음, 다시.
의지하는 거고 때로는 빌려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잠깐 되게. 잘했어? 됐니? 채점해도 돼? 좋아. 28번부터죠? 28번에 1, 29번에 3, 30번에 1, 31번에 3, 28번에 1. 질문요. 30. 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송이가 필성이라는 인물이 안녕을 기원한다. 필성이 편안히 잘 지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빌면서 기원하는 대상. 달리 우리 장필성 내 낭부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는 대상이냐는 거야, 이 말은. A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A를 보면서 좀 길긴 하지만 이러한 풍경 속에 되게 슬퍼하다가 달빛과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아, 너는 내 마음 알지? 옛날엔 이렇게 만났었는데 왜 지금 못 보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는데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글이나 써야지 정도의 마음. 장필성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없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어? 31번. 31번에 3번 선지 보면 디귿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디귿은 어딨죠? 기억. 요새 공사 공문서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정과 글씨가 달라요. 이 방에 교체됐습니까? 장필 사는 사람으로 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적절할 수 있겠는데
송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까지 와가지고 일을 돕게 됐는가를 줄거리로 요약해서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디귿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에 그냥 나와요, 그냥. 데려와 설계했는데 이것도 이건 줄거리 속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 사항도 없고요. 무슨 과정,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여기 와서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잘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이해됐니, 문제인지?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 됐어? 어때? 모의고사 할래, 안 할래? 맞다. 자, 일단 줘. 20분 모의고사 하는 거? 아니요. 80분 동안 45분 베푸는 거예요. 네, 안 할래요. 20분. 너네 3월 달에 한 번 간다니까. 자, 일단. 있어.